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오늘도 역시나 중립 구간 안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 방송에서는 52까지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55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공탐 지수 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탐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간 밀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재차 한번 반등하려는 듯한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또 발맞춰서 공탐 지수까지도 55까지 올라온 모습. 이제는 여기에서 더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단락되지 않았죠. 여기에 따른 변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라는 그 허들을 넘어서면 또 금리라는 또 다른 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넘기 위해서는 조금 거쳐야 할 산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중립 구간이라도 잘 지켜주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타날 수 있을지 공탐지수도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매도 압력이 가해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더 보태질 것인가 순 입출금량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출금이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가 아래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다면 거래소에서부터 출금되는 양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많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 시장의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조금 걱정을 덜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출금되는 양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입금으로 다시 돌아설는지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인지는 향후 며칠 동안 조금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펀딩비는 또 어떨지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코인에서 오프닝 이슈로 한번 펀딩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음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펀딩비가 음수라는 건 파생상품 시장에서 롱보다는 숏에 베팅하는 그 흐름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만나봤었던 순 입출금량을 통해서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조금 덜어낼 수 있겠다라고는 했지만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숏 스퀴즈가 더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펀딩비를 놓고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음수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확 올라갈 때 숏 스퀴즈를 통해서 더 폭등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은 반대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딩비가 과연 양수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날 건지 아니면 계속 음수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숏 스퀴즈까지 발현될 수 있을지 이 펀딩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시간 전 대비해서 약간 아쉬운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47% 하락하면서 75,600달러대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래도 75,000 위로 일단 올라와 있기 때문에 76K도 뚫어낼 수 있을지 오늘의 종가까지 조금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48% 하락 보이고 있고 XRP 0.32%, 솔라나도 0.3%, 메이저 코인들이 1시간 전 대비해서는 다 비슷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 1시간 전 대비해서 이 정도의 하락을 보이는 거라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잘 버텨주면서 알트단으로 조금 온기가 퍼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으실지 궁금해지죠. 전문가님의 의견들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 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그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살이 찌니까 이게 좀 업무 집중과 그리고 이거 많은 변동성 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이제 좀 뚱뚱한 것처럼 둔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빠지고 있고, 살을 빼는 만큼 제가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전략을 제대로 짜서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새롭게 조금 마음가짐을 가져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살도 빼서 더욱더 날렵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과연 날렵해지는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내용부터 목차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계속해서 한 주 동안에 어떤 코인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올랐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반응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재밌다. 오늘도 가져오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볼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또 앵커님께서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또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비트코인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입이 단내가 좀 날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거래소를 들여다보면 이런 코인 언제 성장했을까 이런 그쵸. 느낌이 들 정도로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당연히 친구들이 생기면 또 사귀는 게 또 우리 또 법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목차를 준비를 했고, 일단 첫 번째 목차로 넘겨드려서 일단 하이스트리트 181%는 상승을 했어요. 와. 굉장히 큰 상승을 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이버스, 그 다음에 이제 블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1,100원, 900원까지 상승을 줬다가 굉장히 무너진 코인이지만 일단 최근에는 좀 상승을 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가스도 61%, 그다음에 오픈 캠퍼스가 51%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먼저 제가 섹터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보시면 공통적으로 크게 상승을 줬던 하이스트리트와 이 파이버스는요, 메타버스라는 섹터입니다. 메타버스가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지하방에서 어두컴컴하게 있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기존의 메타버스 코인이 아니고 새롭게 또 이렇게 좀 상장이 된 이런 메타버스 코인이 움직인다는 거는 추후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 생태계에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발생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네요. 일단은 그러면 이 두 코인이 메타버스 안에서 올라간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메타버스 코인들도 조금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얘네는 정말 그냥 신흥 강자이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코인 시장은요, 참 이제 제가 고정 코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전 볼 때는 코인들은 고정 코인들인데, 고정 코인에는 생각보다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인데, 코인이 예전에는 이제 뭐 마케팅이라 부를게요. 네. 그 마케팅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을 주면서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에 바라보고 있는 코인 투자, 쉽게 말하면 이제 VC라든지 이런 큰 손들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코인 시장이 많이 불장이 왔을 때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생각보다 손절이 늦게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피로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또 다시 80K가 넘고 큰 이제 거래량이 증대가 됐을 때 이 변화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지금의 우리 시장에서는 뉴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하이스트리트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또 오늘도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보시면 우리가 이 자료 보실 때 메타버스와 웹3라는 그런 테마를 먼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하이스트리트는 이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관련 기대감이 다시 붙으면서 움직이는 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가상 공간 안에서 게임도 하고 소비도 하는 구조에서 관심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다만 이 코인은 뚜렷한 초대형 재료 하나로 급증했다라기보다는 관련 기대감에 단기 자금이 몰리면서 탄력이 붙었다 쉽게 설명드려서 어떠한 재료는 없지만 메타버스란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이스트리트가 대장을 차면서 상승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파이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좀 이 메타버스 섹터에 좀 쉬운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 상장 기대감으로 좀 큰 게 움직였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보통 이런 코인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코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코인들의 상장이 많다라는 거는 이 생태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되고 있다 정도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구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그 안에서 약간 순환매가 돈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기업 저편으로 잊혀졌었던 섹터들이 하나씩 조금 나오는 모습들도 나타나네요. 네, 맞죠. 이제 시장이 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 제가 또 그 저번에 들고 왔던 이런 새로운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세이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좋게 상승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오픈 캔버스라든지 블러 역시도 블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NFT 관련된 코인으로 이제 사실 블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성격이 또 좀 솔직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러라는 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뭐 단기 상승이라서 뭐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제가 좀 주제 이더가스란 코인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더리움 인프라를 구성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게 어떤 건 핵심 내용이 그런 거예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건데 네.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화, AI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디지털화가 되면서 빠른 연산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코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순서는 좀 틀리긴 했지만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도 일단 결합적인 내용입니다. 웹3고 또 웹3 관련된 코인들은 일단은 우리가 제가 나중에 이 생태계 테마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간에 조금 특징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었던 코인들 만나봤는데요.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이름과 티커명이 살짝 맞지 않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여기에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같이 한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런 특징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앞으로 또 한 번 갈 수 있는 코인인지 아니면 지금 반짝에 그치는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진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찾아보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법한 내용들도 다 손쉽게 찾아서 알려주고 있으시니까요.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상승 코인 만나봤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죠.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던 단어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신규 코인들이 등장하면서 메타버스도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생태계란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갑자기 또 이 생태계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네요. 사실 일단 메타버스 생태계가 주목을 받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분석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일단 지금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생태계가 좋다라고 표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상장되는 코인들은 사실 이런 그 수요급이 붙는 내용들이고 근데 네. 이 메타버스 코인들이 상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추후적으로 우리가 왜 상장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매스컴, 언론, 미국 언론이라든지 이런 추후적인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 생태계. 사실 정말 어렵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환경에서는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접할 수가 있겠네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거는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임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백화점에서 가서 옷을 사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공연장 가서 공연을 보지 않습니까? 네.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나 휴대폰 또는 특별한 기기를 통해서 가상 공간 안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저렇게 지금 우리 이미지 보시면은 우리 청년이 VR처럼 안경을 그쵸.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안경을 쓰면서 가상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욱더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친구가 없어요. 내가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야, 너 오늘 내가 축구할래? 지금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 축구를 못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가상세계,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란 생태계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을 이제 불러내서 내가 이 안경을 쓰고 가상세계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생태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런 크립토 시장과 연결을 좀 시키자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전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우리 게임을 보시면 가상 이런 게임에서도 뭐 어떤 게임을 특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어떤 뭐 무기도 사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기초 자산인 금융, 뭐 달러, 채권, 부동산뿐만 아니고 이런 게임이라는 그런 틀에서도 현재는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크립토 시장 이런 생태계로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너무 몸이 피곤할 때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그 몸뚱이 하나가 다른 세계에 더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시장을 우리가 뭔가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가잖아요. 네. 시장을 가서 직접 뭔가를 고르고 신선도를 보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이런 플랫폼에서 우리가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신뢰성 올리기 위해서 그 오늘 들어온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 또한 우리가 사실 가능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생태계도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좀 멀리 있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추후적으로 저는 빠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현금 캐시를 썼던 시대처럼 지금 신용카드를 많이 쓰긴 하지만 네. 이런 메타버스라는 생태계도 특히 게임이라든지 이런 가상세계에서도 이런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을 간다라는 것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시장을 꼭 가야 된다면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를 통해서 시장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결제가 되는 게 현실 세계와도 연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의 이 생태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디지털 자산이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지금 막 생겨났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다 보니 이 메타버스 안에 새롭게 생긴 코인들이 주목받으면서 다시 한번 전문가님이 짚어보자라는 식으로 가져오셨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들 오늘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코인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만나봤는데 새롭게 하나를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웹3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는 이 웹3와 관련해서도 좀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웹3라는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들고 온 내용들이고 일단 웹3에 대한 생태계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또 첫 번째로 영어가 들어가죠. WEB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와 이거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이 웹3는 사실 또 이런 크립토, 비트코인 시장의 탈중앙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적합한 말이다. 이 그렇죠. 탈중앙화 연결시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크립토 시장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이 예전에는 그게 뭐야라고 했다가 지금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투명성이에요. 투명성입니다. 네. 투명성과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항상 뭔가를 거칠 때는 뭐 소매가가 있고 도매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구조가 생길 때마다 사실 비용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웹3 생태계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이제 대형 마트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네. 웹3는 개인이 직접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큰 장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아무리 우리가 개인 시장 가면은 조금 더 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정말 물가가 좀 싸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 보시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중간 관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소유권이나 보상이 더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웹3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그 쉽게 생태계라는 거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쉽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웹3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들 들어봤었던 디파이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 중간 유통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진이 붙고 또 마진이 붙으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지금 지출해야 되는 가격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웹3 생태계 안에서는 중간 유통 과정을 다 없애고 그냥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웹3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던 코인도 이 웹3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통해서 이슈로 통해서 만나봤었던 파이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웹3와 연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코인도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다 하시다면 오늘의 코인 다시 보기로 보셔도 괜찮고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뭐 주간 상승 코인뿐만 아니라 생태계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 두 가지 전문가님과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XRP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가 이전과는 그래도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은 76K 선을 뚫었기 때문에 제가 76K 선을 뚫으면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제가 XRP와 솔라나 코인을 준비했던 이유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코인이 많지만 굳이 메이저 코인 XRP와 솔라나 내 투자금에 대한 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신 분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역적이 돼서 지금 굉장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2270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일봉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한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는 굉장히 신뢰 높은 차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CVD 지표라든지 RSI는 굉장히 좋지만 중요한 거는 2270원 돌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파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XRP의 최단기 고점은 2600원 정도 부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XRP가 추후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뭐 10,000원이냐 20,000원이 30,000원 갈 것이냐는 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도 모르실 거고 재단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좋은 코인은 맞지만 이게 무조건 갈 것이라는 믿음을 투자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솔라나 코인입니다. 솔라나 코인 역시도 단기 이평선이에요. 아마 지금 제가 확대를 이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5일선과 그리고 21선이 겹치는 구간을 말씀드려서 골든 크로스 구간이 13만 1,000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RSI 역시도 50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이 13만, 발음이 안 되네요. 14만 1,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으로 16만 원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이번 연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5월달, 6월달까지는 그래도 13만 1,000원 돌파를 하면 16만 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XRP와 솔라나 오늘은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조금은 물려 있을 법한 코인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전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님이 이 선은 돌파를 해야지만 향후에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라인들을 짚어주셨죠. XRP 같은 경우에는 2270원 그리고 솔라나는 13만 1,000원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 꼭 살펴보시면서 향후의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두 가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최근에는 뭐 코인 핵심 이슈라고 해봤자 전쟁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쟁 얘기는 저도 평화주의다 보니까 빼겠습니다. 너무 네. 많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호르무즈협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금융 쉽게 말하는 코인에 대해서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전통 금융권의 비트코인 ETF 확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을 사실 전통 금융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좀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월가에서 비트코인 ETF 확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망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ETF 상품을 추진하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요.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제로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기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ETF와 관련해서는 기관들의 자금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 우리 시장에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그런 전통 금융기관의 대표주자, 이 골드만삭스까지도 프리미엄 인컴 ETF를 출시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오늘의 코인에서도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기간 인프라 쪽에서 크립토 편의 가속인데 일단 기간 인프라의 크립토 편의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거래소 운영사인 이제 도이체 베르제 발음 참 어렵죠. 이제 크라켄에 2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핵심은 단순 지분 투자보다도 규제형 크립토 토코나 시장 파생 상품 기간 유동성 쪽에 협력을 강화했고요. 코인 시장이 전공 기간용 금융 인프라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네, 해주신 맞습니다.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 지금 만나보는 내용은 약간은 부정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해킹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솔라나 기반 코인들이었는데 네. 일단 디파이브와 리스크가 좀 재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는 이제 대형 디파이 해킹 이슈가 다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드리프트 프로토콜에서 약 2억 8,500만 달러의 규모가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전했고 블룸버그 계열 보도 요약에서도 주말 사이 또 다른 대형 디파이 해킹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일단 알트코인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은요. 일단 솔라나 기반 디파이 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오늘의 코인에서 이슈로 한번 다뤄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최대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해커가 크로스체인 브릿지의 취약점을 공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솔라나 기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인들은 가격이 또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났거든요. 해킹의 피해가 어디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파악을 해보시면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전략 세움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도대체 언제 통과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있죠. 그런데 규제가 생기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것 아닐까? 이렇게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규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 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복잡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좀 정교하면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들 역시도 이제 정교화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이 확 커지려면 정교화가 필수겠죠. 영국 FCA의 크립토 규제 구체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 금융 감독 당국 FCA는 거래 플랫폼 운영, 스테이킹, 보관, 수탁 등을 포함한 규제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5번째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글로벌 핵심 의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일단 BIS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경고를 했고 이유는 통화 정책, 금융 안정,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규제 차익 문제까지 모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국제 금융 실서를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혁신적인 준비 과정이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뭐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코인 규제는 좀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그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이슈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그 이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일상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 나랑은 조금 별개 개념이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관심을 두시고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지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은지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나의 캐파를 넓혀보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드시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을 조금 더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님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나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의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담아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 조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이 히든코인 준비해 왔다고 하시니까요. 어디에 속해 있는 코인인지 자세하게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에 튀어오르는 테마의 코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디파이, AI, RWA 다양한데 오늘의 히든코인은 어디에 조금 속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 자산 토큰이죠. RWA 중에서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물 연계 토큰화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가치로만 상승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쓸 수 있는 디지털화 시켜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는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유망한 코인들 제가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실물 연계 자산 테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초 자산들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블랙락이죠. 블랙락은 가장 세계에서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레리 핑크도 이제 이런 RWA 쉽게 말해서 금, 주식,
뭐 투자 펀드 모든 것들이 토큰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시장에 많은 이런 실물 연계 자산 테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신무기의 자산 테마를 쉽게 설명드리면 가상의 것을 현실화시킨다. 그 연결 통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에서 제가 상세히 안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이 오늘 제가 들고 왔던 히든 코인의 차트입니다. 사실 이 코인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또 제 정보방에서도 정보가 나갔던 코인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을 줬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줬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좀 이렇잖아요. 한번 내가 수익이 나고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코인을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좋은 코인들은 조정을 주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 보실 때는 좀 어떻습니까, 차트가? 이런 코인이 있었으면은 저도 알았으면 미리 들어갔을 텐데요. 맞죠? 근데 제가 많이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 언급을 한 날에만 한번 보고 떨어지고 있으면 또 관심이 꺼지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투자자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좋은 코인들은 조정을 주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 변하고 있는 그런 크립토 시장의 코인을 분석을 해서요. 그런 코인들을 꼭 관심 코인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타점이 왔을 때 내가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그 차트를 보여드렸던 엄청난 파고력을 가진 코인인 것 같아요. 저는요. 굉장히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통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앵커님이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앵커님 블록체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또 설명을 하라 그러면 참 어렵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려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장부라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뭐 출금, 입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뭐 통장 같은 거 가면은 며칠 날 출금을 하고 내용이 찍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만 볼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이라는 그런 주소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날에 어떤 사람이 트랜잭션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10,000개 정도를 보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코인 시장이 이런 그 투명성 때문에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장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로 실제 전통 금융사와 연결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강점. 사실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RWA라는 섹터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RWA. 자, 세 번째는 국채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신용펀드 지수까지 큰 영역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와 전통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유통을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유통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적어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실무자산 토큰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실무자산 토큰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실무자산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제가 최대한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기초자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금이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있고 그리고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뭐 잘 보이네요. 일단 이 4가지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기초자산이라 불러요. 이 4가지를 우리는 기초자산이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초자산을 우리가 이제는
코인이라는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코인이 서로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시키냐? 바로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죠. 디지털화. 우리가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A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한다 칩시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원 아닙니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살려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뭐 서류가 많잖아. 예를 들면 뭐 A, B, C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계약서가 작성돼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 RWA 실무자산 토큰으로는요,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한 개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든지 뭐 5만 원치, 10만 원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연산 처리, 이 공급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쪼개서 살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의 이런 레디핑크 CEO죠. 이분 또 RWA 실제 토큰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시장에도 앞으로의 새로운 금융시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일단은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신뢰성이죠. 신뢰성과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입니다. 왜 글자가 눕는 걸까요? 제가 뭐 마음이 들어간가?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뢰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이런 트랜잭션으로 누구나 여러 장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확장성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규모가 충분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동성이에요. 이 유동성 증대가 곧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코인을 우리가 봤을 때는 신뢰성과 확장성, 이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이 시장의 크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언제 내가 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현재 2026년도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밀고 있는 테마가 바로 이 RWA 실물 자산 연계 코인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제가 정보방에서 꾸준하게 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에 흘러가는 그런 코인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또 지우겠습니다. 이 기시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 RWA, 저는 이 완성된 구조, RWA 토큰이 언제 상용화되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2026년도에 충분히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 살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인플레라는 거를 다들 겪고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X CEO고 테슬라의 CEO죠. 이 인플레는 앞으로의 미래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플레를 우리 막을 수 있는, 인플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본다면, 이 RWA는 쉽게 말해서 그 도로를 깔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WA에서도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히든코인2 같은 종목은 이 유통 과정, 쉽게 말하면 이 RWA 중에서 유통에 포함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큰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XRP라든지 솔라나 코인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들은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초 과정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코인들로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히든 코인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제가 또 지표를 만든 내용이에요. 자, 투자하실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또 앵커님께서 우리 이 방송 시작했을 때 뭐 펀딩비라든지 이런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뭐 공포 지수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다뤄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포지션 방향성과 그리고 변화율 그리고 이 도미넌스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판단이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파생 상품에서의 그런 포지션 수들이 증가가 돼버리면 찐반등이겠지만 상승은 주고 있지만 포지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또 스캠성 상승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물 매매하실 때 사실 매번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뭐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매번 차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현재 비트코인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맞게끔 뭐 예를 들면 지금 판단이 이제 뭐 상승이 가짜다 그리고 OI가 감소하고 있고 비트코인 방향이 하락이다 이런 내용이 뜨면은 언제든지 알트코인들을 뭐 매도할 수 있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야 된다, 어떻게 팔아야 된다. 사실 전문가들도 정확한 타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플랫폼들을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떤 기준점이 중요하고 그 기준대로만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손실보다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 부장이 왔지 않습니까, 앵커님? 부장이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XRP를 4,900원에 샀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우리가 뭐 신뢰할 수 없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뭐 2만 원, 3만 원까지 간다라는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고 그 중요한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충분히 리스크를 줄이면서 뭐 전업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업 투자자처럼 투자할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제가 만든 플랫폼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코인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면밀한 고찰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실물 연계 자산 테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이 RWA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 건데요.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RWA의 중요성을 더더욱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더욱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고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코인인 만큼 여러분이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지표 설정까지도 정보 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